시 공간에 대한 안목이 우리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정말로 있다. 시간은 정말로 흐른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독한 망상이고, 우리가 눈을 열 때 굉장히 어떤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 지점에 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시간에 걸리고 있는 지점인 거죠. 많은 분들은 시간과 공간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같은 거죠.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그런 지점을 밝혀낸 일도 많이 있는데, 이 공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나한테 드러나면 이제 그 시간과 맞는 공간이 이제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어떤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내가 대학교 때 어떤 일, 그러면 이제 벌써 대학교 때라고 하는 시간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그 시간에 있었던 공간, 그 일이 있었던 그 공간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은 관념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상인 거죠. 시 공간이 진짜로 존재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공부가 참 그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이 지독한 망상이 나한테 너무나 다 당연한 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언제나 내 마음 밑바닥에 마치 그물처럼 내가 그걸 깔고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수자상 많이 들어보셨죠? 수자상은 금강경에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거죠. 모아상, 그죠? 이제 여기서 들어보는 이제 그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 목숨이 있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대체로 요즘에 많이 이제 수명이 기니까 1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 100년 동안은 내가 유지돼. 100년 동안은 내가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내지는 뭐 이런 의식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뭐 강아지는 뭐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그 수명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인연에 맞추어서 각각 그 목숨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죠. 일정한 이 사물이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일정 시간 유지된다고 하는 게 그 수자상이고, 그 수자상이라고 하는 밑바닥에는 시간이 정말 흐르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그 대신 우리는 어떠한 의식 구조 안에 있느냐? 바로 일정 시간, 내 목숨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어.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 목숨이 있다고 하는 생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강경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이. 그러면 수자상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뭐 100년이면 100년 동안 이제 산다고 하는 인간이라면 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이 우리 누구에게나 이제 진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꼭 이제 나 하나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죠? 뭐 친척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됐든 그것이 짧고 길든 간에, 이제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는 동안은, 진짜 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자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자상이 있지 않다고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목을 열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안목을 열어내는 과정에서 시간에 대한 나의 그 안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 공간을 벗어난 자리가 나한테 확철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지점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덕산 스님께서는 이 범부는 감히 시공간이 없는 자리를
손바닥으로 더듬어 헤아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헤아리느라고 참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지점이 이 안목으로 드러나는 게 어렵고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또한 있지가 않은 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도를 얘기하고 이 도라는 것을 세워서 이제 도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상 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펼쳐진 이 장면에서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모습이 이 드러난 이 자체가 그대로 도인 거예요. 이 지점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려낸 일이라고 하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한번 깊게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 안목을 열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어젯밤 꿈을 꿨다. 어젯밤 너무나 이제 스마트폰도 들어있고 지갑도 들어있고 주민등록증도 들어있고 요즘 그리고 스마트폰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가방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런 꿈을 꾸어서 내가 꿈속에서 너무나 놀래고 당황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자, 이런 꿈을 꾸다가 한번 깼다. 이렇게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서 굉장히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 항상 꿈속에는 내가 등장합니다. 이 지점 잘 치밀하게 보셔야 돼요. 꿈꿀 때 내가 없는 꿈은 없습니다. 항상 꿈속에도 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반드시 꿈속에 등장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꿈속의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게 조금만 관찰해 보시면 많은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내가 꿈속에 있을 때는 내가 너무나 마음 당황하고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내가 진짜로 그 생각을 한 것 같고 내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예를 들면 그걸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가방 찾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그 가방을 찾으면서 다녔던 공간 이게 진짜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순간 딱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보면 그 일이 진짜 나고 그 꿈속에 가방 찾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꿈속에서 드러난 이미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먹었던 마음도 내가 꿈꿀 때는 진짜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꿈을 꿨을 때 그 일이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고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던 것 같고 자, 이게 분명히 느껴졌는데 꿈 깨고 나면 그 모든 것은 어떠한 실체도 없이 이 어떤 있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마치 이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그래서 심요공화사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라는 게 금방 들어오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꿈속에서 있었던 시간이 진짜인가요? 그 꿈속에서 있었던 내가 진짜인가요? 그 꿈속에서 먹었던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어떡하지 걱정했던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인가요? 그게 전체가 다 마치 그 영상이 그려지듯이 이미지로 그려낸 것이 거기에 어떠한 실체도 있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었죠. 꿈을 깨고 보면 알아요. 꿈을 깨고 보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꿈속에 어떤 환으로 드러난 이미지가 진짜 힘들고 진짜 당황하고 진짜 찾아 헤매고 이게 마치 진짜 나한테 현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꿈속에서 그 일이 너무나 생생했지만 깨고 나면 다 그저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꿈을 깨고 나면 이게 이제 마음이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 것이 거기에 어떠한 실체도 없어요. 내가 먹은 마음 같은 건 있지 않다는 걸 꿈 깨고 나면 알죠. 왜냐하면
거기 꿈속에 나타난 내가 막 불안하고 당황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정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이 나한테 진짜로 이제 드러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현실이 우리는 이 꿈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 현실은 우리가 그 시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꿈은 그냥 꿀 때뿐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지금 꿈이 아니야. 이건 이어지잖아. 이렇게 보는 그 지점이 내가 이제 여기를 꿈으로 못 보는 이유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실상은 여기는 눈 뜨고 꾸는 꿈이에요. 아침에 내가 이제 이 잠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 실상 그때부터가 진짜 꿈인 거죠. 그리고 모든 장면은 이 찰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꿈이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꿈이 우리가 그 장면 지나가면 실상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하는 그 지점은 연결이 안 되고 여기 현실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계속 연결이 되니까 여기는 진짜야. 여기는 고통이란 게 계속 이어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것처럼 모든 기억이 찰나에 드러나는 기억이고 매 순간 우리는 이 끊어진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의식이 이제 그걸 가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이 지점은 마치 꿈처럼 여기도 지금 어떠한 시체도 없이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바깥에 어떤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일정을 소화하고 점심을 먹고 이런 과정들이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일정을 소화하고 점심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뭐 고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왔다고 친다면 그러한 일들이 내가 여기 지금 이 뭐 현실이라고 하는 이 점이 나한테 꿈으로 분명히 드러나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여기도 어젯밤 꾼 꿈처럼 어떠한 시체도 없이 이렇게 나라는 헛개비가 지금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 뭐 결정하고 무엇인가 말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이제 그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다 진짜 같단 말이죠. 무엇인가 주체가 있어서 진짜 다 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어젯밤 꾼 꿈과 똑같기 때문에 실체도 없이 그렇게 이제 꿈속에서 일 드러나듯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금 이렇게 대승기신론을 분명히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찍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이제 저라는 어떤 객관적 실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낸 장면인 거예요. 이 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지점이 들어오는 게 내가 이제 시공간을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훌쩍 벗어나서 모든 것이 나한테 완전히 꿈속의 일과 똑같다는 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밀밀하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 안목이 이제 우리가 이런 꿈이라고 하는 게 이거 진짜 다 꿈이야 이런다고 해서 꿈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지가 우리 이제 그 구상차제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 의식이 굴러가서 모든 것을 나한테는 진짜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 구상차제 안에 시간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 시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진다라고 내가 그러한 의식의 어떤 이 작용, 그러니까 그걸 다 의식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상속상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점이 밀밀하게 드러나면 어느 날 여기가 진짜 꿈처럼 느껴져서 어젯밤 내가 꾼 것처럼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과정에서 돈을 내고 어떤 음식을 먹을까 결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젯밤 꿈처럼 어떠한 시체도 없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시게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삶에서 훌쩍 벗어나는 이제 일입니다. 이게 드러나면 사실상 앞에 드러나는 사람, 앞에 드러난 일, 그것이 즐겁고 괴롭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는데 그 지점에 내가 의미 규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젯밤 꿈꾸고 나서
내가 가방 잃어버려서 막 힘들고 어떡하지 해서 그 꿈속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딱 깨고 나면 그 꿈인 줄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뭐 어젯밤 이런 꿈을 꿨어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않아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나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것이 기억은 나지만,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의미 규정하거나 이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꿈이라는 게 정말 환처럼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 마치 여기서 그 영상처럼 드러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현실이 사실은 진짜 꿈인 거죠. 여기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되는 이 지점, 아침에 이 잠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 여기가 진짜 꿈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지점에 들어오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안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안목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이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은 한번 생기면 생기고 머물고 바뀌고 이제 없어지죠. 정말 불같이 화가 났어요. 정말 불같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제 화가 불같이 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달 내내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아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게 바뀌죠.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생겼다가 머물다가 그게 어떤 식으로든 바뀌고 그리고 그게 멸한다. 이 과정이 순서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상차제도 우리 이제 생각이 한번 이제 일어나면 9가지 모양으로 이제 굴러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점도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쳐요. 우리는 순식간에 가니까 이것을 치밀하게 내가 이제 뭐 느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을 드러낸 게 구상 차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운 이 지점이죠. 어떤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럼 이미 9가지 모양이 다 굴러간 거예요. 그 중에서 제8식에 있는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이 생상이에요. 그리고 이거 분별사식에 들어가서 제7식 우리가 그걸 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머무는 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이상이라고 해요. 생주이라고 해서 이상인데 이는 이제 다를 이자죠. 이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생각이 이제 그 멸상이라고 하는 게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업을 일으켰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업에 묶여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업계고상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상과 업계고상이 멸상이죠. 우리 생각은 이렇게 이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맞다 그러죠. 화를 우리가 뭐 한 달 내나 내지 않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그렇지 우리 생각은 생주이멸을 하네, 맞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인간도 생로병사를 하죠.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거. 생주이멸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시간의 점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병들고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당연하고 진리야. 이렇게 보는 거죠. 생주이멸, 생로병사, 그리고 모든 사물은 성주계공을 하죠. 이루어져서 머물다가 무너지고 끝내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체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계공은 우리 모두 일반 모든 이제 범부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계공이 시간의 순서로 느껴지는 이것이 진짜 그래
이렇게 믿고 이건 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그걸 깨어난 안목이라고 하지 않겠죠. 이건 뭐 눈을 열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만 듣고도 다 아는 거잖아요. 미처 내가 이러한 걸 체계적으로 뭐 가르침을 못 받았다 뿐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지. 우리는 생로병사하지. 그리고 생각은 생주이멸하지. 그리고 모든 이런 사물은 성주개공하지. 이건 진짜지. 이건 진리지.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금방 내가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눈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 생로병사가 동시예요. 그 생주이멸이 동시입니다. 그 성주개공이 동시예요. 어떻게 생로병사가 동시일 수 있습니까? 생하면서 태어나면서 늙으면서 병들면서 죽는데 분명히 순서대로 드러나야 우리는 이게 인과에 맞는 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죽어. 그러니까 인과가 이렇게 명확하니까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눈을 연다는 것은 이 생로병사를 무시하고 이 병사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생로병사 그대로 생로병사가 동시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생주이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은 분명히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한테 인식되고 체험됩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는 건 그 생주이멸이 동시예요. 그리고 성주개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이 이 집은 10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대 유적 뭐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모든 드러난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이루어졌으면, 주 머물다가, 그리고 괴 이그러지다가 공하는 것, 끝내는 다 없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이 없어지긴 없어지고 죽기는 죽지만 그 시간 동안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나한테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강력한 망상이 작동되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눈을 뜨는 지점은 꿈으로 내가 드러내야 되고 의식으로 드러내야 되고 안목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안목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불생불멸에 통하는 것이고 불생불멸이 바로 우리가 물불천눈이라고 해서 모든 이 드러난 장면은 다 끊어져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은 그 모든 것을 꿰서 언제나 나는 그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나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10대, 20대를 거쳐가지고 이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실체로 있어서 어떤 일정한 시간 유지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의식 구조고 이 의식 구조가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의식 구조 안에 있다면 생로병사가 진짜 시간의 순서대로 있는 게 나한테 진리처럼 느껴져서 단 한 발자국도 그것이 아닌 걸 내 안목으로 드러낼 수 없다면 생주이멸도 마찬가지고 성주개공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상이라고 해요. 4가지 모양이죠. 이 4가지 이 모양이 이 사상이 시간의 순서대로 드러난 게 진짜 진리야. 이렇게 강력히 믿고 이것밖에 내 안목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진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을 치밀하게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지점을 바닥부터 깨버리고 내 안목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대승기신론 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다 구시이유 다 같이 함께 구자거든요. 다 이러한 생주이멸이 생로병사가 구시이유 동시에 있다고 하는 그 안목을 열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깨어남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남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 불각과 시각과 본각에 대한 안목인 거죠. 우리는 어떤 공용이 있는 유의법 안에서 먼저 이 모든 깨어남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유의법 안에서 드러내는 안목이 그 시각이에요. 그 시각 안에 4가지의 각이 있죠. 불각이었다가 상사각이었다가 수분각이었다가 구경각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미혹했는데 점점 안목이 좋아져서 상사각이 됐다가 더 좋아져서 수분각이 됐다가 끝내 여기 이 모든 드러난 것에 이
본체가 이 전체로 드러나는 게 이제 구경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이 안목이 점점 좋아지는 그 지점을 드러낸 게 시각이에요.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 각을 이루는 이 시각의 과정 안에 네 가지 이 사상이 순서대로 나한테 이제 드러나죠. 우리는 다 이 과정, 이게 이제 공용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시간의 순서대로 드러난 것은 다 유의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경각까지 가는데, 이 진짜 구경각의 어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경각이 이 시간의 순서대로 해서 일어난 그것이 아니라 이 구경각이 나한테 본래 있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한 발자국도 시간의 순서대로 뭔가 내가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그대로 원래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게 본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불각, 시각, 본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원래 있었던 본각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이제 불각과 시각이 드러나고, 이 지점이 통해지면 불각과 시각과 본각이 같은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죠. 이러한 치밀한 안목을 드러낸 거는 이 대승기신론밖에 있지가 않아요.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만법이 유식이라는 것이 통하고, 거기서 시간이 깨지고, 그러면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생로, 병사, 생주, 이멸, 성주, 개공이라고 하는 게 이 네 가지 모양이 구시 이유 동시에 있다는 이 안목이 열어질 때 시간이 깨집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없이 우리가 보통 이 도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듣는 다 이 일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는 시간이 있지 않은 이 지점의 안목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주 치밀하게 내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모든 것들은 다 의식으로 드러나고 있죠. 내 머리에 포착되는 것은 다 의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만법 유식에 통하면 한 물건도 있지 않은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 지점이 마음밖에 한 물건을 두지 않는 건데, 마음밖에 한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따로 무엇을 두고 나는 요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이것은 나한테 있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고 무엇인가 하나를 잡고 있죠. 그게 우리가 깨어남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체험된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잡고 있으면서 잡고 있으면 어떤 겁니까? 내가 머리에 포착이 된 거죠. 내가 포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능험이 있고 소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주체가 있고 체험되어지는 대상이 있으니까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관 소관이면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에요. 그렇게 된 건 다 나한테 포착이 되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이 자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법신자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체험돼요. 근데 눈을 열어서 진짜 드러내야 하는 안목은 그렇게 된 체험조차도 이 공부의 진리를 들어가는 공부의 모든 어떠한 체험, 돗대 위에 깃대를 꽂는 체험이라도 다 의식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 여기가 완전히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완전 꿈속 세상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서 나는 앞에 드러난 일에 어떠한 것에도 의미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지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을 아주 강력하게 안목으로 드러내고 이제 이러한 이제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힘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시공간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번뇌를 들어가는 과정, 번뇌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8식에 들어가서 현색 불상응념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염심, 그러니까 번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모든 공부에서 우리가 그 밑에서 우리가 구상차제라고 해서 분별사식에서 여러 상속상도도 보고 그리고 지상이라고 제7식도 보고 했지만, 어디에 눈을 뜨는 게 결국 핵심 포인트냐? 제8식에 있는 이 무명업상이라는 것이 나한테 깨지는 게 이 공부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뭐를 끊고 해서 올라왔다는 이거는 그 과정을 이런 과정 안에 네가 있는 거야 하는 방편의 말씀이신 거죠. 진짜 마지막에 이 무명업상이 깨지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다 헛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이 공부 과정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 공부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원효 스님은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무명업상이 깨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어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이 깨졌다. 그것이 다스려서 어떻게 됐다. 이런 말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거 마지막에 무명업상 깨지기 전까지는 이거 깨졌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밝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는 제8식에 있는 이 이제 의식으로 말하면 업식, 전식, 현식이고 모양으로 말하면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인 거죠. 이것을 3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는 이제 미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치고 오기 때문에 이 3세 중에서 그래도 덜 미세한 게 아무래도 이 이제 그 현식이죠. 현식이고 모양으로는 능견상. 그리고 지금 여기 육염심으로는 우리가 현색 불상응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8식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불상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별사식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거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분별지상념 이건 상응이라고 다 이제 그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제8식에 들어와서는 다 불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상응 결국은 어떠한 경계, 주관과 객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누어진 그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응하고 말고 할 것이 있지 않아요. 상응을 해야 의식이 작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8식이 눈을 열면 볼 뿐 들을 뿐에 통해서 우리가 선사들이 눈을 뜨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볼 뿐 들을 뿐. 여기 통하는 게 제8식의 안목을 열었을 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현색 불상념을 언제 내가 안목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십지보살에서 제8지 부동지 보살에 이르러야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열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그 지위가 제8지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그 눈을 열 수 있느냐? 바로 아레아식.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 이 미세념, 3세라고 하는 이 미세념의 눈이 열어져야 이제 감이 부동이라는, 내 마음이 부동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현색 불상념, 그리고 전식이 깨져나가는 게 능견심 불상념, 그리고 결국 맨 위에 있는 이 무명업상이 깨져나가는 게 근본업 불상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안목을 열어내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은 무명업상이 이 사람이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굴러서 능견이 되고 능견이 된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볼 수 있는 것도 의식이라 이런 얘기예요. 볼 수 있어서 보고 드디어 경계가 다 드러나는 걸 현식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로 드러난 것들이 이 것들 중에 반드시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몸인 거죠. 그때 경계로 드러난 것 중에 내 몸도 경계였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점에 눈을 열어야 볼 뿐 들을 뿐이라고 하는 그 안목이 열리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실상한 무명업상이다. 그 지점은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의식이 인과 연으로 뭉쳐서 지금 허망하게 일어난 이 아레아식의 바다에서, 그러니까 아레아식의 바다는 움직이지 않는 그 이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무명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이 파도가 일어나요. 그렇게 드러난 게 이 몸인 거죠. 그렇게 드러난 게 이 마이크고, 이 스탠드고, 이 아이패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것을 나는 이 사람이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무명업상이 굴러서 전식이 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패드는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인 나는
이 의식이 작동하고 구르기 때문에 인간의 인연은 볼 수 있는 힘. 그래서 이것이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순간 아이패드다 이러고 이름 붙이면 그럼 벌써 팔식을 넘어서 분별 사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고요. 이제 이 지점을 내가 이 세계를 드러내는 안목을 제대로 열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는지가 보게 되는 이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70페이지 먼저 본문을 보시면 사자는 현색 불상염이니 현색, 색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불상응. 이 80부터는 불상응이에요. 왜냐하면 주객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지상연상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무엇인가가 이 지상 아는 게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게 붙어서 인식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볼 뿐 들을 뿐에 이제 그저 볼 뿐이고 그저 들을 뿐에 통하는 게 바로 이 제8식의 눈을 열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색자재지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경계라는 게 모양이고 이것이 드러났다면 그 모양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그 모양이 본래 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현식을 경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염심에서는 현색 불상응염, 색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색이 실상은 의식이었던 게 이제 안목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몸도 들어간다는 거.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드러난 이 경계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 안목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이 몸을 순간 나로 잡고 분별사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 책을 본다. 내가 핸드폰을 본다. 이러면 이제 벌써 이제 그 분별 사식에 떨어져 삼라만상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괴로움에 빠지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조금밖에 본문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특히나 이 모든 부분은 시간과 공간에 연결지어서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어려운 지점에 대한 설명이지만 우리가 반복하고 그다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